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예,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예. 핵 보유의 양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그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예.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예.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예.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예.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북한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이 뉴스를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미국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는 건데요. 현재는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1979년인가 그때 무슨 협정도 아니고 조약도 아니고 무슨 계약도 아니고 지침이란 말로 지침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내리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지침을 줬어요. 지침 가이드라인. 저는 용어부터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한국 미사일은 180km 이내로 해라. 180km면요. 서울에서 평양도 안 돼요. 예. 그거밖에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년대에 협정을 따로 맺었죠. 예. 그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협정을 따로 맺었는데 그때 이미 북한은 1300km
때 미사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노동 미사일. 180km 대 1300km. 예. 그리고 90년대 이미 2500여 600 정도 대포동 한참 이름을 날렸죠. 대포동의 이름 때문에. 그 한미 미사일의 그 기술 격차, 전력 격차는 이미 오래된 겁니다. 예.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못하게 하니까 못한 거예요. 이 제한 때문이었죠. 네. 지금과 같은.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풀어줄 때는 재밌는 게 김대중 정부 때나 또는 노무현 정부 때도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합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니까 미사일 사거리 늘려야 된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보수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진보 정권에서 나왔어요. 항상. 근데 김대중 정부 때 300km로 늘렸거든요. 당시 근데 300km를 올려준 이유가 그때 미국이 팔아야 되는 미사일이 에이테킴스인가 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탄도미사일. 걔가 사거리가 300km였어요. 그래서 그거 팔려고 사거리를 반경을 준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사일 사거리가 떨어지고 그 능력치가 떨어지니까 항상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미국 무기를 항상 사줘야 되고. 아, 참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저렇게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계속 앞서가니까, 예. 우리 미사일 사거리 혹은 뭐 중량을 네, 탄도 중량. 예. 중량을 늘리려면 미국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미국하고. 자,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드하고 북핵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꾸 보수 진영에서는 사드를 들여오면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다 혹은 뭐 ICBM도 해결될 것처럼 할 얘기가 없어 그렇거든요. 달리. 그리고 사드가 들어와야지 한미공조가 강화된다느니 다른 무기 뭡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집하는데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무슨 사드 하나 가지고 한미공조를 얘기해요. 이건 미국이 원하는 얘기죠. 네. 자, 답답합니다. 맨날 북핵 얘기 나오고 미사일 얘기 나오면 사드 배치하라. 사드 배치하지 말아라. 환경영향 평가 하지 말아라. 빨리 배치하라. 북한 미사일이 2대입니까? 4대예요. 1000대가 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사드 몇 대로 미사일을 잡기도 힘들지만 잡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1000대는 어떡하냐고요. 그럼 사드를 1000개를 배치하나요? 1개 배치해도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난리인데. 사드로 북핵을 해결할 수도 없고 미사일을 해결할 수도 없는데 자꾸 사드 얘기만 합니까 맨날. 답답하네요. 자, 이 얘기는 전문가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도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대응을 했고 사드 배치하고 있는데 안 나오고 그냥 그 사주에 있는 것보다는 그럼 나와서 뭔가 그 대처를 하는 게 더 대통령다운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의도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은 곤혹스럽죠.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뭘 얘기해도 좀 정답이 아니니까. 정책적 수단을 꺼낼 때는 예. 그걸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것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런 목표에 대한 고려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처가 나왔는데 좀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지금 사드 관련해서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정부 있는 대응이요? 걸 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드 4기, 나머지 4개 발사 차량을 임시 배치하기로 한 건 말씀을 나눈 것이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예. 소집을 긴급히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이제 검토하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 가장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 과연 제재가 약해서 이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의 진보든 보수든 상당수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은 또 이제 각국의 정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제재를 통해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22년간의 이른바 북핵 게임에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제재는 약해서 그렇다. 보수 쪽에서 주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 쪽뿐만 아니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가적인 제재 또 더군다나 독자적인 제재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실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어떤 대처를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제재를 해야 북한 그러니까. 정권이 예. 그 고통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북한 정권이 그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의 제재면 도대체 북한 주민들의 고초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예. 그리고 북한 정권이 설사 고통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과연 북한이 ICBM을 중지하겠냐. 뭐 핵포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종 평론가님, 그 욕을 먹을 땐 먹더라도 우리가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까 네. 이제 국방부가 과소평가하고 애써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견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미국 주도적 입장에서는 제재를 가하자고 하는데 방금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제재 안 했습니까? 2년 동안 진짜 그 고난의 행군을 여러 차례 겪게 하면서 계속 견제를 하고 그랬는데 오바마 대통령 그 8년 동안 전략적 인내하면서 대화도 안 했잖아요. 뭔 수단을 써도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북한이 지금 구분응선 아까 99%까지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왔고 ICBM과 핵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된 상태에서 미국과 1대1 대등한 관계를 협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들이 과연 이 개발과 이 실험을 포기할 것이냐. 포기 안 하죠. 그래서 포기 안 할 거라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기 안 할 걸 전제로 사실은 그래서 전략을 좀 다시 좀 짜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거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도 사실은 포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예. 자, 그걸 확보하는 그 수단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대응에.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부터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사드는 약간 뒤로 물려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통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아베 총리하고 먼저 지금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잘못됐다. 당사자가 우리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조기에 완료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 먼저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면 그거를 그럼 우리가 문재인 생각하기에 대통령의 입지는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고려해 보겠다. 미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한미 간에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도 사실 교통 정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거는 1차적으로는 한국 뭐 국민도 있지만 1차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대북 제재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그 부분을 공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끝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드 내기를 뭐 임시 배치를 먼저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순서가 좀 아까 엉킨 측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하고 과거 보수 정권하고 좀 다르길 기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역시 대북 뭔가 휴민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 라인도 좀 있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정말 뭐가 없나. 아하. 예, 좀 의문이에요. 예. 사실은. 핵 보유량으로 따지면 자꾸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핵 잠수함 한 대에 있는 핵무기가 북한 전체 핵무기보다 많아요. 예. 그건 게임이 안 되는데, 핵을 가졌다는 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공포를 통한 억지니까, 예.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된다. 뭐 평화협정도 먹고 우리를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는.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은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고, 그건 이미 오래전에 검토해서 너무 큰 피해가 있으니까. 중국을 통해서 압박하는 수단을 계속 쓰는데 중국을 통해서는 원유를 공급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트위터에 그런 내용을 올렸는데요. 중국은 말만 할 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북한에 비하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저는 미사일 얘기만 나오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그럼 우리 미사일 능력도 올리자 이 얘기를 나와야 되거든요. 이 얘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된 거는 김대중 정부 때 한번 바꿨고 그다음에
그 얘기 나왔죠? 뉴스. 이 뉴스를 먼저 보고 갈까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그 내용도 이야기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29일 새벽에 허버트 맥마스터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협상 개시를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1시간여 지난 뒤에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전체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그런 다음 청와대 고위관계자 반응이 나왔는데요. 북한의 도발을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뭐 그대로 하겠다는. 원래는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였는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건 뭐 유지하는데 일단 나머지 4기는 임시 배치를 해두겠다 뭐 이런 얘기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리가 있나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남한의 미사일 능력이라는 게 미사일 이렇게 많이 쏜다는 얘기는 미국이 정권도 바뀌었고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고 우리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관련 뉴스가 많죠. 전해주십시오. 네, 북한은 지난 28일 오후 11시 41분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화성 18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최대 정점 고도 3,724.9km로 직선거리 998km를 47분간 12초 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 뒤 이 정도면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면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 북한의 목적은 이제 체제 보정이죠. 매우 실망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북한은 중국말도 잘 안 듣는 거죠. 자기들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는 거죠. 북한은 계속해서.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사실상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가 됐죠. 그냥 핵 보유국이라고 쓰지 않을 뿐 핵은 다 개발 완료가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핵 보유국이 되는 게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을 견제하는 데 약화시키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봐요. 그걸로 뭐랄까요. 중국만 위협하지 않는다면 뭐 그런 복잡한 힘겨루기 와중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